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로 주요 후보자들을 조명해봤습니다. 오늘은 목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가운데 3명의 주요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전남 지역 4.10 총선 경쟁률이 3.6대 1을 기록했습니다. 선거구별 후보는 목포가 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남 의대 신설 발언 이후 순천대가 의대 단독 유치를 선언했습니다. 순천대가 구상하고 있는 의대 단독 유치 계획을 살펴봅니다. 무안국제공항이 다음 달부터 국내외 정기 노선을 운항합니다. 4월에는 제주와 중국, 5월에는 일본과 몽골의 정기 노선 운항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다음 달 4월부터 중국과 일본, 몽골 등 해외 정기 노선과 국내선인 제주 정기 노선의 운항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와 무안군은 25일 제주항공과 진에어,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무안국제공항 전기 노선 취항 업무 협약을 맺고 4월부터는 제주와 중국 장가계와 연길, 5월에는 일본 사가와 몽골 울란바토르 정기 노선 운항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정기선 유치와 노선 다변화를 위해 항공사 운항 송실금을 정기선 운항 장려금으로 개선하고 신규 또는 재운항, 증편 등 국제 전기선 운항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천대학교가 의과대학을 단독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남도의 통합의대 신설 방침과는 정면 배치되는 행보인데요. 순천대가 구상하고 있는 의대 단독 추진 계획을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 수렴해서 알려주면 추진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순천대학교와 순천시는 의대 단독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전남도가 통합의대 설립 계획을 줄곧 밝혀왔는데도 대통령이 어느 대학에 할지 정하라 언급한 것은 정부가 통합의대 신설을 거절한 의미로 판단한 겁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번 기회를 잡지 않는다면 전남 의대 신설은 요원해질 것이라는 게 순천대의 입장입니다. 기존에 해왔던 공동의대가 대통령의 이 민생토론의 발언으로 완곡하게 거절당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정부 방침에 맞춰서 의대 유치를 하는 것이 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대는 먼저 4.10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순천대 의대 신설 공통 공약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김영석, 진보당 이성수, 무소속 신성식 후보 모두 순천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대 신설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순천대는 통합의대 설립을 고집하는 전남도를 설득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의 발언대로라면 전남도가 정하라는 선결 조건이 있는데 전남도의 입장을 정부가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순천대는 전라남도 의대유치 TF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도민 투표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용역 추진 등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6년 의과대학 신입생 유치를 목표로 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순천대. 앞으로 6개월 안에 지역이 결정돼야만 학사 일정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대 의과대학 병원 부지로 신대지구 의료부지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한 곳을 원하면 우리도 한 곳을 지정해서 보내야 되고, 그 한 곳의 이제 적지는 인구 한 24만 명 정도 되는 목포보다는 인구가 72만 명이 모여 있는 이쪽이 보다 의료 수요가 많은 곳으로 적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역을 선택하라는 정부의 압박 속에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의대를 밀고 나가느냐, 아니면 정치적 판단에 따른 단독의대 설립이냐,
두 갈림길을 놓고 전남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선거구별로 주요 후보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목포시 선거구 후보자 6명 가운데 후보자 3명의 주요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초선으로서 이미 4년을 일하고 경험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제가 국회, 청와대, 교육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일하면서 얻은 경험과 성과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살려서 힘 있는 재선 의원으로서 더 큰 역할을 맡아보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목포 의대를 반드시 실현해내야죠. 저도 목포 의대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 공동의대 적극 돕고 힘을 합쳐서 실현해내겠습니다. 목포와 신안을 해상풍력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목포 신안에서 만들어지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RE100 전용 국가 산단을 서남권에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영암 용당에서 사막도까지 연결하는 대불산단 대교 1,900억 예산으로 지금 연구 용역 중인데요. 이 사업도 반드시 추진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포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목포역에서 출발해서 하당을 지나 남악 오룡까지 가는 이 연장 15km의 전남형 트램, 이걸 반드시 임기 내에 실현해 내겠습니다. 원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목포는 목포의 역을 임성지구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만 여 평의 목포 역사를 40%는 도심 숲 공원을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60%는 아파트 주거단지를 만들어서 인구를 유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포 신역에서 원도심 간에는 구솔로가 있는데, 그 솔로는 트램을 설치해서 이용할 것이고, 중간중간에 간이역을 만들어서 지하철과 같은 교통의 편익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에 관련된 공약은 먼저 경쟁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양 레저 스포츠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특구를 지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이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국제 카지노를 유치하겠습니다. 경제도시 관련된 공약은 지금 남양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배터리 테크노포트를 조성할 것입니다. 2차 전력 관련된 기업을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신안군과 연계해서 친환경 그린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린 에너지 산업 연계망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30년 목포 시민들의 염원인 목포 대학 의과대학원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 끝까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무상 교육을 바탕으로 인구 소멸 등 지역 소멸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200만 반려동물 시대에 반려동물은 더 이상 상품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매매 금지를 통한 펫숍을 폐지하고 반려동물들을 위한 보건소 등 공공의료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저는 시내버스는 결국은 완전 공영제를 통한 공공성 확보를 통해서만이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목포 시내버스 문제는 기초지자체에 과도한 예산 부담이 주어져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같은 강역 시도는 물론이고 정부 책임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준공영제 형태의 버스 운영 체계를 뛰어넘어 완전 공영제로 향하기 위한 로드맵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4.10 총선 후보 등록 결과 전남 지역은 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 지역 10개 선거구에서 36명이 입후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구별로는 목포 6명, 여수갑 2명, 여수을 4명,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4명,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3명, 나주 화순 3명, 담양 한평 영광장성 5명, 고흥보성 장흥강진 2명, 해남안도 진도 2명, 영암 무안 신안 5명이 입후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배출했으며 진보당은 6곳에 입후보했습니다. 무소속 출마 후보자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과 여수을, 목포 등 5곳에서 나왔습니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에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와 공무원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전남의 한 예비후보와 관계자 등 2명은 지난달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면서 출입문을 개방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의 한 지자체 공무원은 최근 지인 20여 명에게 SNS로 특정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의 모 복지센터장은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직원 등에게 당원 가입을 권유하고 당비 대납 명목으로 21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전남 지역 후보 10명 중 3명 이상이 재산 10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명부 확인 결과 전남 후보 재산 1위는 주철현 후보로 재산 32억 4,500만 원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위는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이계호 후보로 31억 4,500만 원을 신고했으며 3위는 해남 완도 진도 박지원 후보로 재산 29억 3,3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 밖에 총선 후보 36명 가운데 재산 10억 원 이상을 신고한 후보는 모두 1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목포시가 강풍에 휘어진 타워 크레인의 위험 부위를 해체했습니다. 해체 작업은 700톤급 대형 크레인이 투입돼 지난 23일 새벽 4시부터 시작됐고 이튿날 새벽 3시 반쯤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목포에서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40분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타워 크레인 붐대가 휘면서 구조물이 추락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목포시는 공사 현장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시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6일 개식용종식 특별법이 시행된 가운데 여수시가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목적계의 사육 농장과 도살 유통 판매 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공포 후 3년 이후부터는 이와 같은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개 사육 농장주와 도축 유통 상인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6개월 이내인 오는 8월 5일까지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전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농장과 영업장 폐쇄 조치와 더불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입니다. 순천시가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생태수도 인류 순천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순천의 자연, 생태, 문화, 역사 등 지역 자원을 문화관광 콘텐츠로 성공시킨 로컬 명소 탐방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1일차는 순천만과 국가정원, 오천 그린광장을, 2일차에는 나간읍성과 뿌리 깊은 박물관, 서남사 등을 탐방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정원박람회를 다녀간 수많은 지자체 공무원을 위해 순천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후속 사업으로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의과대학이 개강일을 한 번 더 연기했습니다. 전남대 의대 교수들은 다음 달 15일에 개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남대 의대는 재학생 731명 가운데 575명이 휴학계를 제출했으며 지난달 19일 일부 수업을 시작했지만 학생들이 결석해 개강을 이달 25일로 미뤘고 이번에 한 차례 더 연기했습니다. 조선대는 다음 달 초 개강할 예정이었지만 학생들이 수업에 불참할 경우 4월 중순이나 말까지 학사 일정을 조정할 방침입니다.
저는 초선으로서 이미 4년을 일하고 경험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제가 국회, 청와대, 교육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일하면서 얻은 경험과 성과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살려서 힘 있는 재선 의원으로서 더 큰 역할을 맡아보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목포 의대를 반드시 실현해내야죠. 저도 목포 의대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 공동의대 적극 돕고 힘을 합쳐서 실현해내겠습니다. 목포와 신안을 해상풍력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목포 신안에서 만들어지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아리백 전용 국가 산단을 서남권에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영암 용당에서 사막도까지 연결하는 대불산단 대교 1,900억 예산으로 지금 연구 용역 중인데요. 이 사업도 반드시 추진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포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목포역에서 출발해서 하당을 지나 남악 오룡까지 가는 이 연장 15km의 전남형 트램, 이걸 반드시 임기 내에 실현해 내겠습니다. 원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목포의 역을 임성지구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만여 평의 목포 역사를 40%는 도심숲 공원을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60%는 아파트 주거단지를 만들어서 인구를 유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포 신역에서 원도심 간에는 구솔로가 있는데, 구솔로는 트램을 설치해서 이용할 것이고, 중간중간에 간이역을 만들어서 지하철과 같은 교통의 편익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에 관련된 공약은 먼저 경쟁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양 레저 스포츠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특구를 지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이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국제 카지노를 유치하겠습니다. 경제도시 관련된 공약은 지금 남양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배터리 테크노포트를 조성할 것입니다.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을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신안군과 연계해서 친환경 그린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린 에너지 산업 연계망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30년 목포 시민들의 염원인 목포 대학 의과대학원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 끝까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무상 교육을 바탕으로 인구 소멸 등 지역 소멸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200만 반려동물 시대에 반려동물은 더 이상 상품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매매 금지를 통한 펫숍을 폐지하고 반려동물들을 위한 보건소 등 공공의료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저는 시내버스는 결국은 완전 공영제를 통한 공공성 확보를 통해서만이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목포 시내버스 문제는 기초지자체에 과도한 예산 부담이 주어져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같은 광역 시도는 물론이고 정부 책임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준공영제 형태의 버스 운영 체계를 뛰어넘어 완전 공영제로 향하기 위한 로드맵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